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쓰기로 했다라는 작품인데요. 책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작품은요, 최원경 작가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최원경, 백발이 되어도 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경기를 즐기는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때도 응원가를 따라 부르려면 기억력이 녹슬지 않아야 하기에 틈틈이 책을 본다. 책을 보다 보니 남기고 싶은 내용이 생겨 블로그를 만들었다. 이제 네 번째 계절을 맞이하는 블로그, 토닥토닥 서재를 매일 닫고 책을 채우다 보니 글이 쓰고 싶어졌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읽어드릴게요. 최원경 작가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제목은요, 서재를 갖고 싶어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아가 꽃 보여줄게. 새로 산 물고기를 들고 걷다가 길가에 핀 꽃에 갖다 대고 아들이 말한다. 작은 비닐 주머니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대화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담은 그해 4월, 내가 유일하게 하는 SNS의 시작이다. 8년 전부터 내 일상을 담아온 카카오 스토리는 초창기는 즉흥적인 감정을 담았다가 여행의 기록과 야구장의 함성과 음식 사진 등을 이어 올렸다. 우리 가족이 응원하는 팀은 연간 승률이 5할대 정도라 직관할 때 진날도 있었거늘 사진 속 모습은 늘 신이 나 있다. 수원 KT 위즈파크에서는 폭우 속에 비를 맞으면서 잠실 야구장에서는 햇볕이 오래 비추는 삼루에서 얼굴이 익으면서도 즐거움을 담은 사진들. 한 손에는 시원하다는 걸 증명하듯 탄산이 뽀글뽀글 올라가는 맥주를 들고 다른 손에는 치킨, 소떡소떡을 들고 있다. 가족과 같이 갈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혼자 가기도 한다. 외야에서 맥주 한 잔에 응원가를 흥얼거리는 즐거움이란 아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지 알 것이다. 먹고 놀고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사진을 스크롤에 올라가다 보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책이 등장한다. 책을 다 읽자마자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옮겨 적었는데 80자가 한도라 마침표도 찍지 못하고 말이 중간에 끊기기 일쑤였다. 그렇게 7년 이상 하다 보니 80자로 요약하는 실력만 들었다. 어떤 때는 책 내용은 없고 벅찬 감동만 한 줄 적은 것도 있다. 그때는 어떤 문장에 감동해서 밀려드는 주체할 수 없는 느낌을 적은 것이었겠지만 지나고 나면 어느 부분인지 도통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내가 내 글에 댓글을 달았다. 부연 설명이 필요했으니까. SNS에 책 속에 남기고 싶은 글을 다 담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던 차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을 하는 신유목민이라는 뜻을 가진 디지털 노마드의 발상에서 나에게 적용할 만한 것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블로그. 말 주변도 없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저 그럼 평범한 사람이라 글이나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차고 넘쳤다. 하지만 이 책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를 툭 밀었다. 그냥 해봐. 그냥 해보라고? 몇 달 동안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볼까 말까 망설였던 나에게 우연히 다가온 책의 말에 용기를 냈다. 그리고 지난 늦가을 내 서재를 만들었다. 토닥토닥 서재. 나만의 서재를 갖고 싶은 건 내 오랜 꿈이다. 방에는 어른 두 팔 벌린 너비의 창을 내어 시간과 날씨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창틀에는 초록잎 싱그럽고 때 되면 꽃을 피우는 화분을 몇 개 두는 것이다. 그 아래 낮은 서가에는 두꺼운 앨범을 꽂아두어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힘들이지 않고 꺼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두 벽면에는 내 키보다 조금 높은 기역자 서가로 꾸미고 방 가운데는 나뭇결이 부드러운 고무나무 책상을 놓는다.
아이들은 아무 때나 들어와 그 책상에서 책을 보고 숙제를 하고 그림을 그린다. 현실의 형편으로는 어렵겠지만 인터넷상으로 내 서재를 갖는 건 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라 했던가.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뎠다. 블로그를 읽어만 보았지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 공부를 해야 했다. 그렇게 책과 인플루언서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따라하며 내 서재를 드디어 세상에 내놓았다. 그곳에는 현재 73개의 글이 있다. 글 하나하나 공을 들였다. 영어 사전 속에 고이 꽂아놓은 꽃잎처럼 간직하고 싶은 문구를 담고 보니 흐뭇하다. 글쓰기가 느려서 책을 먼저 읽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종일 컴퓨터로 일을 했는데 집에 와서 또 컴퓨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로 일주일에 한 편 올리기도 버겁다. 그래도 매일 몇 줄의 글을 쓰는 것은 내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는 사람들 덕분이다. 그들은 내게 부지런하다, 열심히 산다, 꾸준히 운동하고 공부하는 것이 멋있다 라는 말을 남긴다. 그러나 누구나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나의 실체도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말에는 몇 시간씩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매일 하겠다고 들여놓은 스쿼트 기구도 기분이 내키면 한다. 러닝머신도 자주 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자리 차지하는 게 보기 싫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보냈고 홈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려 산 푹신한 검정 매트도 돌돌 말아 창고에 넣어두었다. 블로그에 게으르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하루가 휙휙 지나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는 시간까지 쉴 틈 없었다. 잠이 부족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는 그 속에서 나는 하루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적었다. 그 긴 글의 결론은 받아들여였다. 어쩌겠어. 지금은 내 인생에서 그래야만 하는 시간인걸. 그러니 받아들여. 생각의 흐름대로 적다 보니 그렇게 결론이 나 있었다. 마음이 말한 대로 받아 적은 글자 때문일까? 기분이 점점 나아졌다. 네, 다음 읽어드릴 소제목은요. 그냥 하는 매일 체크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는 나에게는 가제트팔이 절실했다. 아니면 손오공 분신술이라도 있었으면 했다. 이른 아침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먹이고 외투를 입혀서 차에 태웠다. 추운 겨울 방학이었지만 학교에 갈 때보다 일찍 서둘러야 했다. 출근길에 유치원에 내려줘야 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뿐이라 눈이라도 오면 유리창과 차 지붕에 쌓인 눈을 털고 찬 공기 가득한 차에 아이들을 태웠다. 딸아이는 유치원에, 아들은 그곳에 딸린 방과 후 학교에서 내가 퇴근해서 데리러 올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재밌게 놀아. 그렇게 들여보내는 매일 아침 마음이 짠했다. 퇴근 후 데리러 가면 엄마다 하고 달려 나온다. 아이들은 집에 오는 차에서 종알거리다가 잠이 들곤 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은 저녁을 준비하면서 두른 앞치마에 꼬깃꼬깃 접어넣는다. 나를 둘러싼 공간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오직 한 방향으로 바뀌며 질서화한 것에서 무질서화한 것으로 변화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을 한치 오차 없이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다. 금방 해치울 일을, 시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을 자주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것부터 처리한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아침에 널어놓은 세탁물을 정리한다. 햇볕을 잔뜩 머금은 빨래 냄새를 맡을 땐 기분이 살짝 좋아지기도 한다. 꾸덕꾸덕하게 잘 말랐군. 가끔 양말에 작은 구멍이 보이거나 셔츠에 단추가 늘어져 있으면 바느질까지 한다. 이것까지 하는 날은 귀찮음이 몰려온다. 그냥 버릴까? 발톱을 잘 깎은 거야?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지? 등등.
그러다 정 하기 싫으면 주말로 미룬다. 그 다음은 아이들 과제를 점검하고 가방을 싼다. 매일 안 하면 티가 나는 일을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해야만 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도 쉬고 싶다.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해준 아침밥을 먹고 하루쯤 혼자 조용히 바람도 쐬고 싶었다. 이게 뭐지 하는 기분이 들었고 감정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SNS에 투명한 유리컵에 담은 맥주 사진을 올리고 계속 우울이라고 썼다.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댓글 끝부분에는 2년 뒤, 3년 뒤 같은 감정으로 쓴 내 글이 붙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하루하루 기록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담겨 있는데요. 또 뒷부분은 북맥집이라는 파트도 있고요. 또 육아일기라는 소제목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요, 최원경 작가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뒷부분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저는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